12월 19일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는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자,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월가 테슬라 속보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애프터마켓 진행 중에 있는 테슬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많이 놀라셨죠? 완전한 매로 변신한 파월이 시장을 박살낸 날이었습니다. 자, 일단 월가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미주노래에서 분석한 시장에 대한 분석 이야기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테슬라 주주분들, 다른 종목 잘 모르겠고, 테슬라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좀 멋진 반등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1분봉이거든요. 자, 다른 종목들이 바닥을 기고 있는 와중에도 테슬라는 지금 플러스 1.14를 가르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작게리, 자나깨나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지만, 자, 테슬라 오히려 이때를 이용해서 마지막 테슬라의 막차를 탑승하려고 하는 매수세들이 들어오는 모양새거든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일단 시장 여기 핀비즈를 보면 끔찍한 시장이었음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핀비즈, 제 컴퓨터로 좀 마트니까 가가지고, 여기 지금 뭐 시뻘건 날이었죠, 그쵸? 조금 이렇게 다우는 마이너스 2.58, 나스닥은 마이너스 3.56, S&P 500은 마이너스 2.95, 러셀 2000은 마이너스 4.43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나스닥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는 74.04를 급등한 27.61을 기록했습니다. 74.04%가 급등한 27.61을 가르쳤습니다. 자, 연준은 기준금리를 일단 예상대로 25bp 낮췄습니다. 4.25에서 4.5%를 결정을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추가 금리 인하를 놓고 연준 내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이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일단 클리브랜드 연방 총재 베스 해맥은 동결해야 된다, 그 반대표를 던지는 등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오늘은 더 아슬아슬한 순간, 클로저 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었지만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파월 의장이 고심 끝에 위원들을 설득해서 25bp 인하를 단행했음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5bp를 인하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금리 인하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은 일단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예상대로 금리를 25bp 낮췄지만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반대를 했고, 점도표도 매파적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점도표 주목해야 되는 날이었잖아요. 연준 내 매파 목소리가 상당했다는 점을 오늘 고스란히 보여줬는데요. 자, 연준은 내년 말에 기준금리 수준을 3.9%까지 제시를 했었죠. 3개월 전 예측 3.4%보다는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건데요. 이에 따라 현재 기준금리 4.25에서 4.5에서 내년엔 약 2차례 인하만 가능하다고 연준은 보고 있습니다. 내후년 기준금리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2026년 최종 금리는 2.9%에서 3.4%로, 중립금리로 간주되는 중장기 금리도 2.9에서 3.0%로 높였습니다. 자, 이 통상 경제 전망이 매파적으로 나오면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적절하게 비둘기 발언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액션조차 없었어요. 파월 의장은 우리는 그간 100bp를 인하했고 중립금리에 상당히 가까워졌고 이제는 정책금리가 덜 제약적이라면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단계다, 이제부터는 신중하게 움직이고 신중하게 경제지표를 보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을 찾는 게 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향후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건데요. 자, 월가도 내년 기준 금리 인하 폭이 50bp로 조정되는 것은 예상했지만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파월 의장의 매파성 발언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ING는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둔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않았고,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려면 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로스라이트 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요. 연준은 시장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그 선물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시장은 미래지향적이어서 오늘 기준금리 25bp 인하를 무시하고 대신에 내년 인하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두 차례 인하만 단행되었으며 투자자들은 향후 예상되는 금리 경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존스 트레이딩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마이클 오르크는 그간 주식시장은 상당히 상승했고 연말을 앞두고 일부 매도를 해야 할 좋은 이유가 생겼다면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 단기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느낄 것이라면서 테슬라를 언급했네요. 오늘 8.28% 급락을 했죠. 자,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제이미 컥스 메이징 파트너도 이번 회의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급등세를 보였고 이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일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기술주는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휴를 앞두고 서둘러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라고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준 이벤트는 사람들이 어차피 할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촉매제일 뿐이며 주식시장의 호황이 끝난 후에 미리 팔고 끝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산타넬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산타넬리는 여러분 정말 그동안 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즈노래 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건데요. 조금 더 줄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코노믹 프로젝션 오브 페더럴 리저브 해가지고 뱅크들이 해서 자, 이게 연준이 그냥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라 2024년에 자, 은행장들 보이시죠? 은행장들을 비롯해서 여러 경제 단체장들과 함께 지금 경제 전망을 했는데 자, 핵심은 이겁니다. 내년에 3번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에 시장이 다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3번 할 거를 몇 번 한다? 2번 한다. 3번 할 것을 2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3번 할 거를 4번 할 것도 아니고 최소 3번은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 시장이 25bp를 인하할 것을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뭐 천천히 가더라도 그래도 3번은 인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감하게 2번 인하하는 것으로 확 만들어 버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2% 그거를 슬쩍 2.1에서 2.5%로 높여버렸습니다. 야, 이건 시장으로서는 또 제대로 한 방 뒤통수 맞은 거죠. 2.5로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5도 많이 잡아야 2.5다. 여기 보면 뭐 2.5, 2.5, 2.5 다 지금 보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사실에 기초해서 오늘 파월이 완전히 매가 돼가지고, 근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미주노 공부방에서 이런 시장이 곧 시작될 거라고 계속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트럼프가 관세를 양보하겠습니까? 양보 안 하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렇죠? 그것만이 다시금 미국으로 제조업을 끌고 오고 중국 죽여버리고 미국이 다시금 위대하게 만드는 마가죠, 마가.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트럼프가 파월을 향해서 두드려 패고 뭐 한다 하더라도 패진 않겠죠. 바꾼 사람들끼리 이 고관세를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죠? 바이든 4년 동안 그것을 안 했는데도 겨우 말도 안 되는 실물 경기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겨우 수많은 숫자 업데이트하고 뭐 재조정하고 해야지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트럼프는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는데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계시는 분들 우리 공부방에서 함께 나누잖아요. 실물 경기 최악이에요, 여러분. 업종에 상관없이 식당이든 제조업이든 뭐 어떤 장사를 하든 최악입니다, 여러분. 근데 무역 전쟁, 관세,
그러면 그래서 오늘 시장이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러셀 2000이 이렇게 많이 빠졌던 거예요. 4.43 마이너스. 왜냐면 그쵸. 금리가 안 내려가면 저 러셀 2000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잖아요. 파월이 오늘 매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조금 그 연준의 회의 내에서 좀 매파적이 되면은 파월은 비둘기파가 돼서 좀 균형을 맞추고 저쪽이 약간 비둘기파면은 파월은 매파가 돼서 좀 균형을 맞췄는데 그 균형을 오늘 맞춘 게 아니라 내년부터 펼쳐질 미국 상황에 대해서 파월이 좀 균형을 좀 맞춘 거죠. 꿈꾸지 마라 이거죠. 내년에. 야, 근데 시장이 이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파월이 뭐 그러니까 마치 2년 전에 그 잭슨 홀 미팅에서의 파월을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아주 단호하게. 뭐 오늘 질문하는 기자들도 한 방 먹어가지고 뭐 연준이 비트코인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 질문만 하고 시장에서 오늘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한번 테슬라의 모습을 볼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예, 테슬라도 뭐 5분봉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쵸? 굉장히 많이 심한 모습이었죠. 저희 미주노래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지키는 투자 저희가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미주노 가족분들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잘 지켜내셨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테슬라의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잖아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게 이거거든요.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은 크게 내려갈 거니까 이거 알려드린 게 이거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미주노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공부방에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계시는데 올해 모집은 끝났고요. 이제 내년에 모집하는 학생들을 지금 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찔러보기 하지 마시고 간첩 들어오지 말고 이런 장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 이런 시그널을 저희가 알려드린다는 거죠. 저희 미주노래 나스닥 지표 아시죠?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미주노래 시그널은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 시장의 하락을 가르치고 있다. 오늘 그대로 온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닝 발표했는데요. 가이던스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저도 컨퍼런스 콜까지 들었는데 뭐 계속 뭐 에너지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 얘기만 CEO가 하던데 오늘 마이너스 14%. 와. 내일 장이 무너지면 한 번 더 내려갈 상황이죠. 종목 중심으로 몇 가지만 전해드리고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급 저희 라방이 있거든요. 장이 이럴 때는 또 저희 가족들 챙겨야죠. 자, 몇 가지 중요한 소식은 마이클 세일러 아시죠? 네,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자, 이번에 비트코인 정말 많이 가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보다는 마이크로 스트레이지의 종목을 MSTR이죠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더 좋았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이제 스프릿 해가지고 되게 좋아졌고 뉴스를 통해 전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된 첫 번째 사례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야 이거 봐라 유나이티드에서 그렇게 빠지던 오늘 이제 제가 반등 들어올 것 같다 그랬 여기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결국 반등 들어왔네요. 오늘 같은 날 참 모더나가 그래서 막판에 좀 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모더나 어디 갔니? 아무튼 뭐 이쪽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조류독감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 조류독감이 사람의 감염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자, 비만 치료제 다국적 기업인 머크사가 만든 자, 미국과 중국의 제약사가 손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폭락 속에서 주가 반등은 없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랠리에 찬물을 끼얹은 파월.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일단 파월을 고민했을 것 같아요. 파월을 불렀을 것 같죠? 꼭 이딴 식으로 했어야 됐느냐? 꼭 이딴 식으로 했어야 됐느냐? 아니면 아예
1월 20일 출범 전에 시장을 완전히 내려눌렀다가 1월 20일부터 시장을 또 끌어올리는 것도 파월 입장에서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 정부 탓하고 누구처럼 또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머스크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시즌2의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의 이중 역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아시죠? 비공식 공동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머스크의 행보가 나라를 위한 건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 문제는 국가 안보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 등급의 미 군사 기밀 접근권을 가진 머스크가 최근 외국 정상들과 만나며 민감한 정보를 공유했지만 이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 감사실과 공군 또 정보 보안 담당 그다음에 국방부 차관실이 머스크의 국가기밀 보호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각각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나 커진 머스크의 입김을 잠재우기 좀처럼 쉽지 않다는 건데요. 자,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에서 오르면서 각종 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서자 이를 의식한 국방부 역시 머스크에 관한 언급을 내부적으로 금지시키기까지 했다고 전하는 눈치 보는 거죠. 또 정부 내 다른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인 트럼프가 누구에게든 기밀 접근 권한을 쥐어줄 수 있어 오른팔 개혁인 머스크의 입지가 좁아지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책임과 견제,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고 정부 기관에 매우 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리스크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의 약 절반이 사용하고 있는 SNS의 틱톡.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미 연방 법원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대한 합헌성을 따져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참 좋네요. 그렇죠? 돈을 엄청 쓰니까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 검토해 볼게 이렇게.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이 현금 보유 비중은 줄이고 미국 주식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워런 버핏의 버커헤셔 빼고. 근데 진짜 오늘 근데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또 이들도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죠? 하루하루가 지금 살얼음판을 걷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 미국 자동차 판매가 약 3% 정도 성장을 예상하는데요. 4대 중에 한 대는 친환경차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가 선거인 간 투표에서 대선 승리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이 놀라셨을 텐데 항상 저희 미주노에서 드리는 말씀, 포모는 안 된다. 모두가 한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가 가장 무서운 때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CNN 비즈니스 퓨어앤그리드가 34. 대박이죠. 이 속도가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쉽사리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VIP 멤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신속하게 제가 공지했거든요. 일단 끊고 가자. 요즘은 여러분 수익 매매가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왜냐하면 뭐 10% 정도 상승해도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 파월 라운드로 15%, 20%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윙으로 간 종목이 어느 정도 안정권, 최소 30% 이상의 안정권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이런 중요한 경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주무시면 안 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진짜. 또 한 가지는요. 진검승부는 내일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너무 놀란 거고 일단 테슬라를 기점으로 반등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오늘 기관사들이 오늘 밤에 이제 긴급 회의를 하겠죠. 응? 회의를 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반등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 뭐 팔란티어에 대해서 물리신 분들은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요. 섣불리 물타기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진짜 진검승부는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지. 또 이번 주 금요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 빼가지고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마녀의 심수를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낼 건가 또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미주놀과 함께 자나깨나 리스크 관리, 폭풍 후 허리케인 피해가면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공부방에 들어오고 싶은데 제가 너무 바빠서요. 핑계거든요. 자, 여러분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바쁜 게 어딨죠? 공부방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80여 명의 우리 학생들은요. 다 바쁜 분들이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치열하게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서도 주식을 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 미주노 공부방입니다. 우주여행 멤버십 이상 가입하셔야지 지원하실 수 있으시고요. 영상 하단에 보는 여기 공부방 지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난하러 오거나 찔러서 오거나 매크로 돌려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단호하게 다 블락시켜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진짜 공부하실 분들 진짜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진짜 공부하실 분들만을 환영합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